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김태현 파트너와 어떤 돈 되는 섹터 찾아볼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의료 로봇입니다. 로봇 안에서도 의료 로봇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최근에 로봇주들이 많이 쉬고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 안에서도 의료 로봇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신 이유 뭘까요? 네, 일단 의료 로봇이라는 것은 그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 업체인 그러니까 다빈치라는 그 의료 수술 로봇이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대부분 독점을 했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이 의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국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수술은 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인 이런 SOC 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대학 병원, 그러니까 병원들도 대형 병원들이 많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나라에서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의료 수술 로봇 승인을 받으면서 시장을 넓혀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선진국보다는 이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이제 막 그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시장을 확실히 크게 가져가면서 실적이 점프업을 하는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수술 로봇을 지금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료 로봇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뭐 로봇주들이 지금 뭐 분류되는 거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사실 의료 로봇은 또 몇 개 안 된단 그렇죠. 말입니다. 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대표적인 게 고용이라는 업체입니다. 고용? 이 고용이라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장비 쪽에 원래 특화되어 있는 업체였고 그 반도체 장비에 대한 그 만드는 기술을 갖고 기반으로 해서 이 의료 수술 로봇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 같은 경우는 3D 반도체 그 검사 장비 쪽에서는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쪽 분야에서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거의 한 60%, 70%를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그 한국 기업의 이 3D 그 반도체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 천수답 형태의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 자체적인 시장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 의료 수술 로봇 시장에 뛰어든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용 같은 경우는 뇌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지니언트 크레니얼이라는 로봇을 이제 만들어냈고 이것에 대해서 국내에서 승인을 받고 KFDA 승인을 받고 실제 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수술 사례들이 데이터가 돼서 이게 이제 점점 수술이 많이 할수록 이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결국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미국 시장 같은 선진국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고용은 전형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미국 시장에서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미국 시장에 샘플을 보내면서 일단 미국의 의사들에게 이 고용이 만든 이 지니언트 클래니얼이라는 이 뇌수술 로봇에 대해서 사용법 이거를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의료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대학원 학부 때부터 자기가 사용하던 의료 도구나 의료 장비를 의사들은 현역에 대해서 전문의가 돼도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를 뛰어들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이 고용은 이번에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그 FDA에서 501K의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 의료 로봇을 뇌수술 로봇을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번에 획득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의사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시장을 점점 만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미래 컴퍼니.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쪽, 디스플레이 쪽, 장비 쪽 이런 장비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진 그 기술을 여기서 이제 개발한 기술들을 갖고 이걸 기반으로 의료 분야에 진출한 것이죠. 앞에서 잠깐 만들었지만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엔드 유저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같은데 발주를 주지 않으면 이 장비 업체들은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장을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미래 컴퍼니도 레보아이라는 복강경 수술 로봇을 만든 겁니다. 이제 복강경은 말 그대로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 수술을 할 때 이 개복술이라고 해서 큰 수술이 됩니다. 배를 가르고 하는 수술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복강경 구멍을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도 고통스러운 게 적고 빠른 치유를 통해서 사회생활에 이제 다시 복귀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복강경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하고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이 화면을 통해서 사람 몸속에 어떤 의료 그러니까 현장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의사가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게 굉장히 정밀하게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또 그리고 사람 몸속에 뭐 피가 나오거나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정확하게 환자가 이 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굉장히 기술적 장벽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미래 컴퍼니도 레보아이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 의료적 이 데이터들 그러니까 수술을 한 사례들을 모으고 있고 지금은 뭐 남미나 또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골 이런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 데이터를 갖고 이런 나라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거기로 가야 되고 다빈치라는 세계 시장에 독과점을 하고 있는 그 의료 수술 로봇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초입까지 벌써 가 있는 업체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이 실적이 그 미국이나 일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병원들에서 받아들여지면 실적이 점프업을 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고 긴 안목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료 로봇 관련된 두 종목을 봤습니다. 일단은 고영과 미래컴퍼니. 근데 앞서서 차트도 보셨겠지만 이제 3월에 거의 또 저점을 한번 잡고 다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라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료 로봇 관련해서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파트너님? 네. 큐렉소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큐렉소? 이 큐렉소라는 업체는 앞에 두 업체와 다르게 순수하게 의료 수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의료 수술에 대한 그 굉장히 오랜 그 연구와 그 연구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이 큐비스 조인트라는 관절, 그러니까 우리 관절에 보면 인공 관절기를 삽입을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수술 로봇입니다. 그리고 큐비스 스파인이라고 해서 척추 수술을 하는 로봇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그 특정한 분야에서 이 수술 로봇으로서 이름을 좀 알리고 있고 수술 사례도 많이 쌓여 있어서 실제로 의료 수술 로봇 중에서는 흑자를 내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렉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큐렉소 같은 경우는 오랜 업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해외에 먼저 진출을 했고 특별한 사례로는 인도의 업체가 수입 업체가 이 큐렉소의 이런 큐비스 조인트라는 이 무릎 관절 수술 네네. 로봇을 수입해 갔다가 이게 장사가 되니까 자기들이 카피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 인도 시장을 놓칠 뻔했죠. 하지만 카피를 하더라도 이게 말 그대로 큐렉소가 몇 년을 한 10여 년 동안은 연구를 한 결과물로 만든 건데 이거 대충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게 뭐 분해해서 다시 만들어본다고 해서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수술 로봇을 갖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직접 장사를 하다가 사고를 쳤죠. 그래서 다시 인도 시장에 이 큐렉소의 그 수술 로봇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큐렉소는 실적이 의료 수술 중에 가장 먼저 흑자 전환을 했고 앞으로 그 흑자 전환이 가속화될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를 잘 보셔야 되고 올해 약 30여 개국으로 이 수출 지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매수가는 16,0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하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 손절가는 14,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큐렉소 의료 로봇 주 가운데 또 흑자 전환한 또 의미 있는 숫자를 보여주는 큐렉소를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의료 로봇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또 어디로 골라주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애니메이션, K 애니메이션 관련된 테마를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콘텐츠 안에서도 또 애니메이션 여기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네, 파트너님? 일단 우리 K 컨텐츠에 대해 정부가 이거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대규모 자금을, 그러니까 펀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투자를 해주기로 했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또 K 애니메이션 쪽은 청년 실업, 그러니까 청년 그 일자리 만드는 네. 쪽에도 특화되어 있는 것이고 중국 시장을 우리가 이제 K 컨텐츠가 중국에 들어가는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게임과 또 그리고 웹툰 같은 그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갑니다. 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일찍 들어갈 수 있냐면 중국이 뭐 지금 세계 최대의 애니메이션을 갖고 수익을 얻은 그 애니메이션 극장판
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 시장에서만 번을 번 것 같고 이제 세계 최대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건데 그만큼 중국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시장을 개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업력이 오래 쌓여 있고 경험도 풍부합니다. 솔직히 저도 옛날에 그 언더라이팅 할 때 증권회사 있을 때 이런 업체를 상장을 시킬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로 붓을 갖고 일일이 다 그림을 그릴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해왔습니다. 네. 지금은 뭐 컴퓨터로 다 만들죠. 그런데 그럴 때만큼 이 캐니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이 나름대로 업력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시장에서 이 더 핑크퐁 컴퍼니라고 이 회사는 뭐 아기상어라고 해서 굉장히 히트를 친 건데요. 이 종목을 갖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대단한 뭐 입소문이 났고 해서 뭐 대단할 줄 알았는데 상장하고 나서는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네요. 네네. 그게 이제 나름대로 더 핑크퐁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도 했고 또 상장한 이후에 경영진들이 경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볼 땐 한심하게 느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외에서 투자했던 쪽에서 계속 매물을 던지고 하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한 6개월 정도 상장 이후에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그동안 과거에 이제 투자했던 그 물량들은 대부분 다 시장에 나왔고요. 이제는 실적을 갖고 주가를 재평가받을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 보시고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은 이게 뉴스 애니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들 이상 어른들도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회사고 애니메이션 방송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국을 해외에서 사업화해서 그러니까 아시안이죠. 우리 아시안 그 지역에서 6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는 진격의 거인이나 귀멸의 칼날 같은 일본에서 유행한 이런 극장판 영화 애니메이션들을 한국에 도입을 해서 한국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쳤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나름대로 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이 애니플러스는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다음 달이면 가정의 달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니플러스와 더 핑크퐁 컴퍼니 뭐 함께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 K 애니메이션 관련된 종목 중에 탑픽은 뭘로 보세요? 네, 그러니. 스튜디오 밀이라고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을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모든 분야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하지만 자기 IP는 아닌 즉 IP를 갖고 있는 미국의 뭐 월트 디즈니나 아니면 뭐 니클로디언 뭐 그리고 뭐 유명한 넷플릭스죠 이런 데서 IP를 갖고 있으면 즉 어떠한 주인공 그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IP를 갖고 있으면 그걸 갖고 얘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이 회사는 그걸 받아서 그 IP를 갖고 이 스토리를 만들고 기획을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또 진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번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지난해 이 성공을 한 데빌 메이 클라이라는 그 시즌 1이 나름대로 작년에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작품이 5월 10일 날 시즌 2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픈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기대감이 서서히 나타날 때가 됐죠. 항상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물론 그 밀어 올려진 주가가 유지되려면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죠. 스튜디오 미르는 적자 회사입니다.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 모양 저 꼴입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이러한 작품이 새로운 그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방영되는 이러한 작품이 나오면 나름대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이 이슈가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이런 종목이 과연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이런 부분을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월트 디즈니의 그 계열인 마블 애니메이션하고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마블 애니메이션 갖고 있는 IP들을 갖고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잘 보시면서 매수가는 2,500원, 목표가는 5,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1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관련된 종목으로 이 스튜디오 미르 뭐 실적은 아직 뭐 뒷받침이 못 되어주고 있지만 넷플릭스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 관련해서 주가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